한국 옥상이 전부 초록색인 이유. 알고 나면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2023년 국제건축학회가 발표한 한 통계 자료가 전 세계 건축 전문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도심 건물 옥상의 73.4%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였죠. 파리의 회색아연 지붕, 로마의 붉은 테라코타, 기와, 런던의 검은 슬레이트 타일. 세계의 도시들은 저마다 고유한 색채를 자랑합니다. 건축학적 다양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이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독일 건축학자 한스 밀러 교수는 서울을 방문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통일된 색상을 고집하는 겁니까? 미학적으로도 건축학적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프랑스의 도시계획 전문가 마리 르블랑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개성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군대 막사 같은 느낌이랄까요. 예술성은 어디 갔습니까? 국제포럼에서 한국의 도시 경관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천편일률적이다.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다.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의 건축 양식 같다는 혹평까지 쏟아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 초록색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봄 한 외국인 유튜버가 서울 상공에 드론을 띄웠습니다. 그가 촬영한 영상은 조회수 500만을 돌파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상 속 서울은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바다였습니다. 댓글창은 물음표로 가득 찼죠. 왜 전부 초록색이지? 정부 규제인가? 대체 무슨 이유로? 그때 한국계 미국인 건축학자 제임스 김이 포럼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초록색은 단순한 페인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폐허에서 일어선 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과학이자 한 세대가 지켜온 생존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비웃었던 그 통일성은 개성의 부재가 아니라 집단 생존을 위한 실용주의의 승리였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그 초록색 옥상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건축학을 전공한 30대 한국인입니다. 해외 유학을 다녀오고 나서야 깨달았죠.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했던 그 초록색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현상이라는 거요. 외국인 친구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모든 옥상이 초록색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줄만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그 초록색이 단순한 유행이나 미적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 안에는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극복, 과학과 실용주의,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20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폐허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은 놀라운 속도로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전국의 아파트 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섰습니다. 당시 주택공사는 엄청난 속도로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하게 지은 콘크리트 건물들이 한반도의 기후를 견디지 못한 거죠. 한반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에 달하고 여름 평균 습도는 70%를 넘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혹한도 견뎌야 했죠. 콘크리트는 물과 온도 변화에 취약합니다. 빗물이 미세한 균열로 스며들면 내부 철근이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겨울이 되면 스며든 물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해 균열이 더 벌어집니다.
이른바 동결융의 현상이죠. 이렇게 몇 년만 지나면 건물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당시 건설된 아파트들에서 누수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옥상에서 물이 새면 최상층 주민들은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곰팡이가 피어났죠.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집이야 판자촌이야. 비 오면 우산 쓰고 집에 있어야 하나. 정부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수십만 채의 아파트가 몇 년 안에 폐가가 될 상황이었죠.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70년대 후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특별 태스크포스가 구성됩니다. 임무는 명확했죠. 한반도 기후에 최적화된 옥상 방수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 예산은 빠듯했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다양한 방수제가 테스트됐죠. 아스팔트 기반 방수제는 여름 고온에 녹아내렸습니다. 고무 시트는 자외선에 약해 빨리 갈라졌습니다. 실리콘 계열은 너무 비쌌죠. 연구진은 밤을 새워가며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레탄 기반 방수 도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재료는 방수 성능이 뛰어났고 온도 변화에도 잘 견뎠습니다. 자외선 저항성도 우수했죠. 게다가 대량 생산이 가능해 경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색상이었죠. 처음엔 검은색을 고려했습니다. 아스팔트와 비슷한 색이니 익숙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실험 결과 검은색 옥상은 여름의 표면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최상층은 찜통이 됐죠. 냉방비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럼 흰색은 어떨까요? 반사율이 높아 온도는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부심이 심각했습니다. 헬리콥터 조종사들이 항의했습니다. 흰색 옥상 때문에 눈이 부셔서 비행이 위험합니다. 게다가 흰색은 오염이 너무 잘 보였습니다. 먼지만 앉아도 지저분해 보였죠. 회색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전체가 우울해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에 회색 옥상이라니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았죠. 연구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능적으로도 좋고 심리적으로도 편안하며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색이 뭘까요? 그때 한 연구원이 제안했습니다. 초록색은 어떨까요? 처음엔 다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옥상에 초록색이라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험을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록색은 완벽한 중간값이었습니다. 표면 온도는 50도 정도로 적절했습니다. 반사율도 적당해 눈부심이 없었죠. 오염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에게 초록색은 익숙한 색이었습니다. 산과 들판, 농가 밭의 색이었죠. 도시에 살면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색이었습니다. 시각적 피로도도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확신했습니다. 이거다. 더 정밀한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내구성 시험, 접착력 시험, 자외선 저항성 시험. 모든 결과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죠. 킬로그램당 1,000원 정도였습니다. 대량 생산하면 더 저렴해질 수 있었습니다. 80년대 초 정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표준 옥상 방수제로 초록색 우레탄 도료를 지정한 겁니다. 주택공사는 시방서를 만들었습니다. 두께, 시공법, 색상까지 모두 명시됐죠. 건설사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왜 색까지 정해주나요? 좀 자유롭게 선택하면 안 되나요? 하지만 주택공사는 단호했습니다. 표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품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국 건설 현장에 초록색 페인트 통이 배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어디든 같은 초록색이 칠해졌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건물마다 다른 색 지붕을 보던 사람들에게 통일된 초록색은 이상해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정도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옥상은 원래 초록색이잖아. 그렇게 초록색은 한국 도시 경관의 일부가 됐습니다. 80년대 중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누수 민원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70년대에 연간 5만 건이 넘던 누수 관련 민원이 80년대 말에는 1만 건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80% 감소한 거죠. 건물 수명도 늘어났습니다. 방수 처리가 제대로 된 건물은 구조적 안정성이 높았습니다. 철근 부식이 줄어들었고 콘크리트 강도도 유지됐습니다. 설계 수명 20년이던 아파트들이 30년, 40년을 버텼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컸습니다. 표준화된 자재 덕분에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시공도 빨라졌죠.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어도 매뉴얼대로 하면 됐으니까요. 건설 비용이 절감되고 그만큼 분양가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90년대 들어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 됐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모든 아파트 옥상은 초록색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90년대 말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의 85%가 초록색 옥상을 사용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건축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왜 이렇게 획일적인가요? 개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능이 중요했으니까요. 비가 새지 않는 게 우선이었고 건물이 오래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미학은 그 다음 문제였죠. 사실 이건 한국인의 오랜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한옥을 보세요. 기와집은 대부분 회색 기와를 썼습니다. 왜일까요? 회색 기와가 가장 튼튼하고 오래갔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색깔 기와도 있었지만 궁궐이나 사찰에만 썼죠. 일반 주택은 실용성을 택했습니다. 초록색 옥상도 같은 맥락입니다. 화려함보다 실용을, 개성보다 기능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실용주의였죠. 2000년대 들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건축가들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죠. 회색 옥상, 흰색 옥상, 심지어 투명, 유리 옥상도 등장했습니다. 옥상 정원을 만드는 건물도 늘어났고요. 서울 강남의 한 건물은 붉은색 옥상을 시도했습니다. 건축가는 왜 꼭 초록색이어야 하나요? 다양성도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죠. 홍대 근처 복합문화공간은 아예 옥상을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건물은 여전히 초록색을 유지했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전국 건물의 68%가 여전히 초록색 옥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익숙해서일까요? 아니면 저렴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초록색이 여전히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 연구팀이 다양한 색상의 옥상을 비교 분석했는데요. 에너지 효율, 내구성, 유지보수 비용, 심리적 안정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초록색이 여전히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 초록색의 장점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데 초록색 옥상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검은색이나 회색보다 반사율이 높아
도심 온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초록색 옥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한국의 옥상 방수 시스템을 연구했고, 독일 건축학회는 한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24년 도쿄에서 열린 국제 건축 심포지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한 건축학자가 발표를 했는데요. 주제가 한국 옥상의 초록색, 실용주의의 승리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일본 교수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미학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양성이 없잖아요. 한국 학자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미학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저희에게 초록색 옥상은 생존과 실용의 미학입니다. 70년대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선택한 가장 합리적인 해답이었죠. 그러자 독일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사실 유럽도 초록색 옥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요. 한국이 50년 전에 이미 답을 찾았다는 게 놀랍습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죠. 한국의 초록색 옥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과학적 선택이었다는 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이런 깊은 역사와 과학이 숨어 있었다는 게 놀라웠죠. 초록색 옥상은 단순한 페인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 현대사의 상징이었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선진국이 된 나라의 여정이 담긴 색이었죠. 70년대 우리에겐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디자인을 고민할 여유도 없었죠. 빨리, 튼튼하게, 저렴하게. 그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걸 선택했습니다.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한국의 하늘을 초록색 바다로 물들이고 있죠. 이게 바로 한국식 실용주의의 힘입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초록색 옥상이 개성의 부재가 아니라 집단 지혜의 결정체라는 거요. 미학보다 기능을, 화려함보다 실용을 택한 선택이었다는 거요. 2025년 봄 서울을 방문한 프랑스 건축가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 색일까 싶었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이건 단순함이 아니라 효율성입니다. 이건 획일화가 아니라 표준화입니다. 그리고 이건 후진성이 아니라 선진적 사고입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초록색 옥상은 한국인의 DNA를 보여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해답을 찾아내는 능력. 화려함보다 실속을 택하는 지혜.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정신. 누군가는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다양한 색을 써도 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지금은 선택지가 많아졌으니까요.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요. 실제로 새로 짓는 건물들은 다양한 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초록색을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그게 여전히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50년의 시간이 증명한 답이죠. 어떤 외국인 유튜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초록 옥상을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이건 단순히 색이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의 철학입니다. 실용주의, 공동체 정신, 과학적 사고, 모든 게 이 초록색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그냥 지나치죠. 하지만 외부의 시선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게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초록색 옥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그냥 옥상색이었지만 실은 한국 현대사의 증거였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의 기록이었죠. 비와 눈을 견뎌낸 기술의 색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초록색 옥상을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직도 저 색을 쓰지? 좀 더 세련된 색으로 바꾸면 안 될까? 이해합니다. 미학적 감각은 시대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 초록색이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가 선택한 생존의 색이라는 걸요. 그 색 덕분에 누수 걱정 없이 집에서 살 수 있었다는 걸요. 그 색이 한국을 지금의 한국으로 만든 작은 벽돌 중 하나였다는 걸요. 역사는 큰 사건들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초록색 옥상도 그런 작은 선택 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전국 수백만 채의 건물을 지켰고 수천만 명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누수 걱정 없는 집, 오래가는 건물, 경제적인 유지 보수, 이 모든 게 초록색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여전히 초록색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풍경이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풍경입니다. 그 초록색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70년대 건설 노동자의 땀, 80년대 연구원의 밤샘 실험, 90년대 가족들의 평온한 일상. 모든 게 그 초록색 안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묻습니다. 왜 한국 옥상은 전부 초록색이에요? 이제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한 가장 합리적인 색입니다. 기능과 미학, 과학과 감성, 개인과 공동체를 모두 고려한 결과죠. 그리고 그건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온 색입니다. 2025년 여름 서울에서 국제도시계획학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문가들이 모였죠. 그중 한 세션이 한국의 옥상 문화를 다뤘습니다. 발표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성민 박사였습니다. 그는 화면에 70년대 서울 사진을 띄웠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들이 빼곡했죠. 이게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자본도 부족했죠. 하지만 우리에겐 의지가 있었습니다. 더 나은 집을 만들겠다는 의지요. 다음 슬라이드는 누수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비만 오면 집이 물바다가 됐죠. 겨울엔 얼어붙었고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빨리요. 그리고 연구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 다양한 재료, 테스트, 색상 비교 분석.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했죠.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초록색 우레탄 도료를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현재 서울의 항공 사진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록색 옥상들. 이게 결과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작동하는 솔루션이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닙니다. 이건 한 세대의 헌신이 만든 유산입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독일 교수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유럽은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지만 정작 실용적 솔루션에선 한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미국 MIT의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도 지속 가능한 건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초록색 옥상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기능과 환경, 경제성을 모두 만족시키니까요. 일본 교수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개성을 강조하다 보니 표준화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품질 편차가 큽니다. 한국의 표준화 전략이 오히려 더 선진적이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김 박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공이 아닙니다. 70년대 연구원들, 80년대 건설 노동자들, 90년대 정책 입안자들, 모든 분들의 공입니다. 저는 그냥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다시 한번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이날 발표는 유튜브에 올라가 100만 뷰를 넘겼습니다.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죠. 초록색 옥상을 그냥 지나쳤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이 영상 보여드리니까 눈물 흘리셨어요.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실용 정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네요. 외국인 댓글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한국 정신 기능입니다. 훌륭합니다. 한국을 방문했는데 왜 모든 지붕이 녹색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존경심. 유럽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미학에 너무 많은 것을 낭비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한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학교 프로젝트 주제로 한국의 초록색 옥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보스턴에서 한국까지 날아와 직접 조사했죠.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고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건설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40년 됐어요. 그동안 한 번도 누수가 없었죠. 다 저 초록색 덕분이에요. 요즘 애들은 촌스럽다고 하던데 나는 고맙게 생각해요. 80대 할아버지는 더 구체적으로 기억했습니다. 70년대엔 비만 오면 난리였어요. 양동이 갖다 놓고 물 받고 전장에 곰팡이 피고 그러다 80년대 저 초록색 칠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죠. 그때부터 편하게 살았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왜 꼭 초록색이어야 하나 싶었죠. 근데 시공해 보니 좋더라고요. 일도 빨리 끝나고 품질도 좋고 나중엔 아예 초록색이 기준이 됐죠. 학생은 이 인터뷰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교수는 A+를 줬고 전교생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줬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놀랐습니다. 옥상색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그 학생은 지금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 더 나은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초록색 옥상이 그의 인생을 바꾼 거죠. 이처럼 초록색 옥상은 단순한 건축 요소를 넘어 문화가 됐습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이미지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외국인들은 한국하면 K-팝, 한식, 그리고 초록색 옥상을 떠올립니다. 한 프랑스 사진작가는 한국의 초록색 옥상만 전문으로 찍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독특해서 찍었어요. 근데 찍다 보니 아름답더라고요. 규칙적이지만 지루하지 않고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어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의 사진집은 파리에서 전시됐고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게 전부 한국이에요? 정말 모든 옥상이 초록색이네요. 왜 이렇게 통일돼 있죠? 사진작가는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색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역사이고 철학이고 정신입니다. 이 초록색 하나에 한국 현대사 50년이 담겨 있어요. 관객들은 감탄했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록색 옥상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된 거죠. 국내에서도 재평가가 시작됐습니다. 한 건축학자는 논문을 썼습니다. 한국 옥상의 초록색, 실용미학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이었죠. 그는 주장했습니다. 초록색 옥상을 촌스럽다고 치부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한국적 미학의 정수입니다. 기능미, 실용미, 공동체미,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 논문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건축계에서 토론이 벌어졌죠. 과연 초록색 옥상을 보존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양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결론은 중간이었습니다. 새 건물은 자유롭게 선택하되 기존 건물의 초록색은 존중하자는 거였죠.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두자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낡은 건물은 리모델링하면서 다른 색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초록색을 유지합니다. 익숙하기도 하고 실용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게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건축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초록색을 바꾸고 싶었어요. 뭔가 새롭고 세련된 걸 해보고 싶었죠. 근데 주민들과 이야기해보니 다들 초록색을 원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집 색깔이에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색이 아니라 정체성이구나. 맞는 말입니다. 초록색은 이제 한국 아파트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그 색을 보면 집이 떠오르고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가족이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색의 힘입니다. 최근 한 다큐멘터리 팀이 초록색 옥상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초록 위의 대한민국이었죠. 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 간 인터뷰였습니다. 70대 할아버지, 50대 아버지, 30대 아들, 3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20대 때 처음 저 초록색을 봤어. 신기했지. 근데 고마웠어. 덕분에 비 걱정 안 하고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옥상은 원래 초록색이잖아요. 다른 색은 상상도 못했죠. 아들은 솔직했습니다. 사실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직도 저 색이냐고. 근데 이 다큐 찍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 가족의 역사구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3대가 저 초록색 아래서 살았구나.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단순한 옥상색이 세대를 잇는 끈이 된 거죠. 초록색은 그렇게 기억이 됐고, 추억이 됐고, 유산이 됐습니다.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초록색 옥상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할지 검토 중입니다. 한국 산업화 시대의 상징적 경관이라는 이유에서죠.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 측은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너무 흔해서 문화재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논의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그만큼 초록색 옥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한편 해외에서는 한국의 초록색 옥상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예 한국 기술자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우리도 빠르게 도시화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거였죠. 한국 전문가들이 하노이를 방문해 강연했습니다. 방수 기술, 색상 선택, 시공 방법, 유지 관리까지 모든 걸 공유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의 도움으로 우리도 더 나은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남아시아는 한반도와 기후가 비슷합니다. 고온다습하고 강수량이 많죠. 그래서 한국의 솔루션이 잘 맞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특허도 무료로 공개했고 매뉴얼도 번역해서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는 마음이었죠. 이런 태도가 오히려 한국의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기술 선진국이면서도 겸손하다, 나눌 줄 아는 나라다 평가가 나왔습니다. 초록색 옥상이 외교 자산이 된 거죠. 국내로 돌아오면 젊은 세대도 초록색 옥상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디자이너는 초록색 옥상을 모티브로 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가방, 의류, 액세서리 등이죠.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담고 싶었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해외 한인들이 열광했죠.
이거 보면 고향 생각나요. 한국 냄새가 나요. 감성을 자극한 겁니다. 초록색 하나로 향수를 불러일으킨 거죠. 한 스타트업은 초록색 페인트를 친환경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내구성은 높이고 환경 부담은 낮춘 거죠. 70년대 기술을 2020년대 기준으로 진화시켰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해외에도 수출됐습니다. 유럽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미국 건축자재 박람회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한국의 50년 노하우가 만든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한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초록색 옥상, 레트로를 넘어 혁신으로 과거의 유산이 현재의 자산이 되고 미래의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초록색 옥상은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재료도 좋아지고 시공법도 발전하고 환경 친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팀은 태양광 패널과 초록색 옥상을 결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방수 기능은 유지하면서 에너지도 생산하는 거죠. 일석이조라고 연구원은 말합니다. 또 다른 팀은 초록색 도료에 공기 정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나노 입자를 넣은 겁니다. 옥상이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혁신들이 모여 초록색 옥상은 단순한 방수제에서 복합 기능성 소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70년대의 기술이 2020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죠.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초록색 옥상은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답을 찾는 정신, 화려함보다 실속을 택하는 지혜,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정신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가난에서 풍요로, 분단에서 평화를 향해 모든 여정에 이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초록색 옥상은 그 정신의 상징입니다. 작지만 중요한 상징이죠. 매일 보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상징.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상징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물을 겁니다. 그래도 그냥 페인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페인트입니다. 하지만 그 페인트 안에 50년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삶이 들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성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옥상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보존할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하늘은 초록색일 겁니다.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은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전히 최선이니까요.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그 초록색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초록색 옥상은 그런 나침반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현재를 감사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나침반이죠.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초록색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세월을 버텨온 기술의 색이고 한국의 근면함이 남긴 흔적이며 공동체가 함께 선택한 지혜의 색입니다. 이 초록색 위에서 한국은 자라났습니다. 이 초록색과 함께 한국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초록색 옥상을 보거든 잠시 멈춰 서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 색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저 색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면 보일 겁니다. 단순한 페인트가 아니라 역사가, 평범한 색이 아니라 정신이, 그냥 옥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산이, 초록색 옥상, 그건 한국입니다.